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공기 1의 상태에서 공기 2의 상태로 바꾸는데, 자, 1-는 그 분석을 해보면 이런 공기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잠열과 이만큼 현열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실제로 공기를 냉각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높은 온도의 여름에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 공기를 에어컨에서 냉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에어컨에 결과적으로 온 공기가 냉각되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듯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동차에서도 밑에 보면 물이 떨어져 있고요. 집에 에어컨이나 심지어 여러분들 여름에 콜라 마실 때도 콜라 잔 주변에 물이 응고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제 실제 일어난 현상을 우리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자, 이 공기가요, 이렇게, 자, 현재 이 공기를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수분의 변화 없이 온도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자, 수분의 변화 없이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다가요. 자,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다가요. 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물론 현재 공기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점점점 상대 습도로 올라갑니다. 왜? 절대 습도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자, 수평이니까 공기 중에 수분의 양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절대 습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보죠? 자, 상대 습도는 이렇게 자꾸 수치가 증가하죠. 70, 80, 90, 100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은 현재 상태에서 상대 습도가 만나는 라인이 점점 숫자가 커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00%. 이 지점이 뭐라 그랬죠? 이슬이 맺히는 듀 포인트라고 했죠. 자, 이슬점 듀 포인트라고 해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가 이슬점 온도까지 하강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더 이상 여러분들 전기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 누출이 되죠. 석출이 됩니다. 이 석출이 되는 것을 우리 가을에 많이 보죠. 낮에는 온도가 따뜻했다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여러분들 빨리 온도가 떨어지는 돌이나 숲에 나뭇잎에 낮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던 공기가 접촉하면서 수분을 내놓는 현상이 이슬이 맺히는 경우죠. 물론 나무 그런데 그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돌이나 나무 이런데 없다면 공기 중에 석출이 되죠. 그것은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을에 끼는 안개라고 하죠. 안개가 많이 끼면 호숫가나 이런 데는 더욱 더 수분이 높기 때문에 잘 끼겠죠. 숲에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슬점까지 가게 되면은 100% 상대 습도 라인과 만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기 중에 수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여기 온도에서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상대 습도만 증가하지만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번엔 상대 습도는 변화가 없고 온도로 내려가면 수분을 내놔야 되죠. 자, 이때부터 수분이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자, 내놨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디까지 내놓느냐?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원하는 온도가 어느죠? 이만큼 온도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 이하로 현재 원하는 온도의 뭐까지? 이슬점까지. 현재 원하는 온도의 이슬점은 듀 포인트가요. 이 온도죠. 이 온도. 이 온도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온도까지 쭉 떨어뜨리면 이만큼의 수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열을 하죠. 자, 이 과정은 냉각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은 가열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공기를 처리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원하는 만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냉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핀셋으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화수증기
포화 수증기 상태로 만드는 후에 온도를 더 떨어뜨려서 공기 중에 수분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 후 수분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과냉각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만큼 냉각이 되니까요. 이 온도까지 냉각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는 이까지 올려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목표하는 이 지역 상태는, 공기의 상태는 어떻게 하세요? 쾌적 조건, 쾌감, 우리가 원하는 쾌적이나 쾌감 조건 상태를 나타내겠죠. 자, 이런 공기질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의 공기를 2의 공기 상태로 바꾸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자동차에서는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전부 풀 오토메이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레버가 이렇게 운전석에 보면은 이런 에어컨 주위에 이런 레버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버가 있었어요. 레버를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냉기, 왼쪽으로 가면은 온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냉풍과 온풍을 제어해주는 장치를 본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은 아마도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이 공기조화를 모를 때는 이상하다, 온풍이면 온풍, 냉풍이면 냉풍을 여러분 버튼식으로 따뜻한 공기를 원하면은 따뜻한 공기의 온풍 버튼을 만들어 놓고요, 냉풍을 원하면은 여러분들 냉풍 버튼을 만들어 주면 되지. 그래서 온풍이 나오냐 냉풍이 나오냐 그냥 하면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왜 이런 한 레버를 이렇게 여기 갖다 놔가지고, 자, 레버가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온풍과 이만큼의 냉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컷 냉각을 시켜서 연료 많이 소모해서 이까지 다시 따뜻하게 만들 바에야 뭐하러 냉각을 시키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요새는 거의 대부분 풀 오토메이션 FATC를 사용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FATC는 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라는 뜻입니다. FATC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런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옛날에 수동식일 경우는 눈에 보였죠. 그 경우는 뭔가 하면 바로 이만큼 냉각했어, 이만큼 가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 냉각이죠. 그 다음에 다시 가열하는. 자, 이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제어를 위해서, 즉 습도 조절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자 옛날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수동식은 여러분들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요사이 전부 대부분 FA 자동화되면서 이런 메커니즘을 잘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수님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따라가서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1의 공기 상태를 2의 우리가 원하는 공기 상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뭐예요? 잠열, 즉 습도를 제습을 하고 이만큼 온도를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다 온도 제거입니다. 열량은 이게 이 잠열 제거 열량이고요, 이게 현열 열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까지가 잠열, 이거는 현열량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열량분의 현열비를 우리는 현열비라고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열비, 전열은
부하는요, 잠열 부하 플러스 현열 부하입니다. 잠열 부하는 이것이 잠열 부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열 부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여러분들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의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이렇게 공기를 냉각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 현재 공기를 있을 점 듀포인트까지 떨인 다음에 다시 온도를 어디까지 떨어뜨린다 된다고요? 바로 나중에 원하는 공기 있을 점까지 1차 떨어뜨리고 2차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열을 해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공기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공기의 나중 공기 상태로 바꾸는 과정 중에 처음 공기의 질은 어떻고 나중 공기의 질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 현재 공기의 상태점으로부터 절대습도, 듀포인트, 이거는 상대습도, 그 다음에 현재 공기의 열량, 엔탈피,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 공기의 절대습도, 나중 공기, 우리가 원하는 공기의 있을 점, 듀포인트, 나중 공기의 함유하는 엔탈피량, 또는 나중 공기의 원하는 상대습도 라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읽으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교수님이 계절에 따라 쾌감 조건의 영역은 다릅니다. 쾌감 조건의 영역은 여름인 경우에는 한 조금 높게 나타나고요. 이런 상태. 겨울인 경우는 그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겨울인 경우에는 좀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태. 사계절은 우리가 인간이 우리 생활을 하는데 자동차나 백화점 또는 공간이 무엇이냐 또는 창고냐 사무실이냐에 따라 쾌감 조건의 상태는 달라집니다만은 우리가 그 쾌감 조건의 상태로 우리의 현재 공기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에 표시해 둔 것이 바로 사이클로메트릭 습공기선도 습공기선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이것을 우리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합니다.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습전기란 건공기 플러스 수증기로 표시되고, 노점 온도는 온도 강한 습공기가 있을을 맺는 온도, 이때 포화전기압은 정해져 있다. 건고온도와 습고온도, 건고온도, 습고온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습도는 절대습도, 상대습도, 노점, 있을 점이라고 그랬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습도의 정의, 절대습도의 정의, 포화도, 건공기 1g의 포화도 수증기 중량과 수증기 중의 비교 값을 우리는 포화도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전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습구 온도계로서 지금 공기의 상태를 측정을 해 보았더니 건구 온도가 36도고 습구 온도가 30도씨, 즉 다시 말하면 건구 온도가 36도고 습구 온도가 30도씨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런 공기 상태입니다. 이런 공기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공기 온도 25도씨 55% 상대습도 이 공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 퀘션 마크 물음표를 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 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공기가 36도씨, 건고온도 36도, 습고온도 30도씨일 경우에 현재 공기의 상대습도는 얼마일까? 그리고 절대습도는 얼마인가?
둘째, 우리가 원하는 공기로 바꾸고자 하는 공기죠. 이것은 25도씨 55% 상대에서 우리 쾌감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 이 공기 조건에서 습도 온도는 과연 이렇게 측정해 보면 근고 온도가 25도씨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조절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55% 상대 습도를 얻으려면은 습도 온도는 얼마가 나올까? 이 습도 온도는 얼마가 될까? 거꾸로 여러분들 이때 또 절대 습도는 얼마일까? 자,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기가 이런 공기로 바뀌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있을 점은 몇 도씨인가? 자, 이런 공기가 이런 공기로 바뀌는 과정 중에 습출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또 이런 공기를 1의 상태의 공기를 2의 상태의 공기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잠열, 자, 물이 석출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얼마나 열이 필요하며 공기 온도가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직접 한번 구해보자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도표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해봤는데 아까 문제의 조건 공기 상태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36도씨 근고온도. 자, 36도씨 근고온도의 36도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36도 여기 있죠? 이 36도의 온도에 화살표를 갖다 놓고 쭉 화살표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도온도가 30도라고 그랬죠. 습도온도가 30도라니까 습도온도 30도를 여기다 여러분들 습도온도 여기가 습도온도 30도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25도 여기 30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30도에 여기 29, 30 이렇게 되네요. 습도온도 30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만나는 점이 이 근고온도와 습도온도 만나는 점이 이 점이 공기 상태 1이 되겠죠. 자, 1의 공기 상태가 자, 이게 공기 상태 1가 되겠네요. 자, 공기 상태 1. 그 다음에 공기 상태 2는 어떻게 됩니까? 25도씨 55% 상대 습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25도씨는 여러분 교수님이 여기 교수님 표시해 뒀는데 여기 근고온도 25도씨죠? 여기 25도씨 갖다 놓고 이거는 쭉 올린 다음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55%니까 이게 55% 상대 습도는 여러분 그림에서 55%를 찾아보면요. 자, 여기 50%, 60%네요. 그러면 이 중간쯤 이렇게 선이 되겠네요. 이 선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55% 라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선과 이 55%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2의 공기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2의 공기 상태라고 2의 공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기를 지금 이러한 공기를 어떻게 해요? 이 공기를 어떤 공기 상태로? 자, 이런 공기 상태를 이런 공기 상태로 바꾸려고 해요. 이 상태로 바꾸려고 해요. 자, 문제의 해석은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현재 묻는 말에 곳이 합니다. 현재 공기의 여러분들 현재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인가? 절대 습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현재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어떤 겁니까? 요 선하고 지금 상대 습도 라인이 이거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100%, 90%, 80%, 70%, 70% 선하고 거의 맞나고. 자, 그래서 교수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현재 공기 상태는 약 한 69% 정도 된다. 상대 습도가. 그 다음에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습도는 요 지점을 수평으로 연결하라고 그랬죠. 수평으로 연결하면은 여기 0.024 근공기 1kg 0.024 0.025 26 그러면 중간에 뭘까? 0.025가 되겠죠. 0.025 그래서 근공기는 절대 습도는 0.0 1kg의 근공기에 0.025kg이니까 약 25g의 물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공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25%,
이 25도씨 55%가 요거니까 이때 습고도는 얼마가 나올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절대습도는 얼마인가. 절대습도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오른쪽 쭉 가면 읽을 수 있죠. 여기가 0.010 0.012 그러니까 여기 0.011이겠죠. 그거의 중간이니까 0.012 내지 013 0.012 내지 0.13. 우리가 원하는 공기는 근공기 1kg에서 0.012kg 정도의 물이 들어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는 공기 물이 얼마입니까? 0.02. 0.02니까 이만큼 물이 섭출돼 나오겠네요. 자, 물이 이 상태에서 이만큼 물이 이만큼 빠져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0.025에서 여러분들 0.025에서 0.012만큼 빼면은 여러분들 얼마 될까요? 0.013kg per kg. 자, 이 공기를 1kg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약 13g의 물이 섭취되는 겁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10kg 건공기를 이렇게 바꾸면 여기 10배 더 130g의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섭취된 물의 양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기를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쭉 다시 계속 온도를 떨어뜨려서 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열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 요 온도가 뭐라 그랬죠? 바로 듀 포인트라고 했죠. 듀 포인트가 되니까 요 온도를 쭉 따라 내려가 보면은 약 요 정도 온도. 자, 얼마라고요? 이 온도가 약 28.5도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만큼 뭐예요? 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다시 냉각하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잠열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뭐라고요? 현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잠열은 여기서 일의 공기 상태의 엔탈피는 얼마인가? 약 24와 23 사이니까 23.78 정도 되겠네요. 23.7에서 이만큼 23.7에서 잠열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읽어보니까 약 15 조금 못 되네요. 14.9 정도로 보게 되면 14.9를 빼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8, 그 다음에 4를 빼면은 6, 8, 약 23.7에 14중을 빼니까 약 8.8kcal 정도의 엔탈피 열량이 필요하네요. 자, 여기서까지 물을 제거하는 데는 약 8.8kcal의 열량이 필요하고요. 근공기 1kg당.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이제 엔탈피가 14, 저희가 14.9죠. 자, 14.9네요. 14.9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3, 여기 우리가 원하는 공기가 이 상태죠. 그죠? 이 상태의 공기 엔탈피는 12와 13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예요? 12. 뭐 한 5는 못 되고 12.3 정도. 자, 12.3 정도 빼면은 여러분들 6, 2, 2.6kcal 근공기 1kg당 현열량은 약 2.6 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교수님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알아두지 않으면은 공기조화 실험을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란하니까 지금 교수님이 설명한 이
뭐예요? 이 온도계를 건구 온도계 습구 온도를 읽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습공 기술들을 보면서 교수님이 한 예제 요 양을 요 계산을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